여러분 안녕하세요. 女士们,先生们,下午好.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대표하는 언론인 및 싱크탱크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중 간의 우호 협력 발전에 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돼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말 바쁘신 가운데도 정성스럽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재천 1대1로 연구원 이사장님과 허핑 신화사 사장님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제가 여러분들께 중국어로 인사를 드릴 때는 따자하오 라는 한 단어만 인사를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세 단어의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더디긴 하지만 저의 중국어 공부가 아주 조금씩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긴 중국어 인사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보름 정도 지나면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2년 새해에는 한국과 중국에 모두 중요한 정치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에선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중국에서는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대회가 열립니다. 두 행사 모두 양국의 정치 발전에 커다란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봄에 치러지고 중국의 당대회는 가을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중요한 정치 행사 중간인 여름에 한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 8월 24일이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지요. 30년 전 한중 두 나라의 지도자가 양국의 이데올로기와 체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손을 잡은 지 벌써 한 세대에 해당하는 30년이 흘렀습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인물인 유 씨는 열매를 먹을 때는 그 열매를 맺은 나무를 생각하고 강물을 마실 때는 그 강물의 근원을 생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한중 수교 30년의 즈음에 오늘과 같은 한중 관계 발전의 기초를 다진 선대의 노력을 새삼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군자의 은택도 5대가 지나가면 끊긴다는 맹자의 말처럼 선대의 은덕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한 우리 세대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난 9월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내년이 중한 수교 30주년이라며 공자는 31입이란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31입은 30살이 돼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운다는 의미를 가진 말로 왕위원의 말씀은 한중 간 우호가 한층 더 성숙해져 어떤 풍파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를 기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위원의 말씀은 성숙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씀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같이 한솥밥을 먹는다는 뜻을 가진 호반, 즉 동반자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해 이젠 많은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숫자 30은 또 하동 30년, 하서 30년 이란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중국에서는 물길이 곧게 흐르면 강이라고 하고 구불구불 흐르면 하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장강과 황하의 구별이 바로 물길의 생김새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지요. 한데 황하가 이리저리 굽이쳐 흐르다 보니 한때 황하의 동쪽에 있던 마을이 30년이 지나선 황하의 서쪽에 있게 됐다는 사실에서 하동 30년, 하서 30년이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현재 한국에서도
인간 세상의 흥망성쇠를 표현하거나 변화무쌍한 인간사를 비유할 때 곧잘 쓰이곤 하는데, 이 말처럼 한국과 중국 역시 지난 수교 30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를 겪은 것 같습니다. 많은 문제에서 서로 협력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경우에선 의견이 맞지 않아 티격태격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 중국의 한 학자가 한중 관계를 가리켜 네 가지가 가깝다는 사근론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역사가 가깝고 문화가 가까우며 지리도 가깝고 감정도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에 10분 동감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일이 항상 순조로울 수만은 없는 것이겠죠. 중국 북송 때의 시인 소동파도 인간사엔 슬픔과 기쁨, 만남과 이별이 있고 달에도 어두운 곳, 밝은 곳, 차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예로부터 인생이란 완전하기 어렵구나 라고 읊었습니다. 한중 관계 역시 완전할 수는 없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중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미디어는 양국 관계의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이 중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미디어를 통해서입니다. 10명 중 8, 9명은 텔레비전과 신문, 인터넷 등 전통 매체나 뉴미디어를 통해 중국에 관한 소식을 접합니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중국인도 중국 미디어를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론은 한중 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쟁점을 취급합니다. 어찌 보면 한중 관계 발전이 양국 미디어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에 나라의 사귐은 국민 간에 친함이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의 우호는 그 두 나라의 국민 간의 우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 국민의 생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언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의 사귐은 국민 간의 친함에 있다는 말에 이어 바로 국민 간의 사귐은 미디어 간의 친함에 있다는 말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미디어가 보다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한중 우호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한중 언론은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요?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광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존에 주어진 상황에만 집착하지 말고 아예 상황 자체를 바꾸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는 이런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한중 미디어가 한중 양국의 이상 징후를 체크하는 체온계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현재 기나긴 코로나19와의 싸움의 여정에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 개발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변이를 거듭하고 있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와 싸울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체온계입니다. 코로나 감염 여부를 가장 손쉽게 체크하는 도구로 체온계가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중 미디어가 한중 양국의 교류에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미리 알아채는 체온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중이 때로 협력하고 때론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중은 영원한 이웃으로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중국의 류신 선생은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 또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땅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면 길이 되는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생기면 사람과 물자가 오가고 이와 함께 마음이 서로 오가며 함께 살아갈 국리가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중 언론이 작은 것에서부터 협력을 시작해 조그만 골목길이라도 만들고 또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크고 새로운 탄탄대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1대1로 연구원과 같은 여러 민간단체가 힘을 더하면 보다 나은 한중 관계 30년으로의 미래가 열릴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미디어그룹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핑 사장님의 신화사에서도 큰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各位的聆听。